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생산 과목 담당하는 배문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네트워크의 모양을 한번 살짝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거냐? 주 일정을 우리가 산출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 일정을 어떻게 산출을 할까요?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이 들어갈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산정해 보실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속 단계의 계산이다 라고 해서요. 전진 패스다, 이런 포워드 패스다, 이런 말 표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전진 패스는 무조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전진 패스라는 것은 앞으로 더해가는 패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시간을 하나하나 1공정에서 2공정으로 넘어갈 때 3시간 걸렸다라고 하면 3 더하기 2공정에서 4공정으로 넘어갈 때 2시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3에서 2시간 더해서 5시간 이렇게 합산해 나가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포워드 패스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전진 패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가지길에서 만나는 이런 결합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결합 구간이 생기게 되면 합류 구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합류 구간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둘 중에 맥스 가액을 선택해 주실 거고요. 역으로 오는 우리 후진 패스라고 얘기하고 백워드 패스라고 얘기하는 전 단계 계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통은 후진 패스다 혹은 백워드 패스다 이런 말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친구는 뒤에서부터 활동 시간을 차감해주는 패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정 계획이 여러분 만들어졌다. 주일정, 주 경로가 만들어졌다. 총 11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11시간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계산하는 이런 백워드 패스를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결합한다. 뭐 분기라고 표기를 했지만 이렇게 결합되는 교차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교차 지점에서 는 계산하는 숫자치가 2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미니멈, 최소값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만 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다. 주 일정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 단계에 있어서 완료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내에서 여러분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단계 여유, S, 슬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슬랙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렇게 TE와 TL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각각 위에 박스 보시면 네모 박스들이 나타나 있을 것인데 이렇게 TE와 TL을 마이너스 계산을 해줬을 때 그 가액이 나타나는 숫자치를 우리가 단계 여유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 여유를 계산하는 것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TL에서 T2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정여유다라고 하고요. 0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부여유다. 가장 좋은 것은 영여유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T2와 TL을 우리가 차감했을 때 0이 여유가 0이 똑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영여유가 나타난 것을 이 선으로 이어주시면 주경로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보시면 주공정의 발견, 주공정은 단계 여유 0을 이은 것이다. 이런 말표현이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전진 패스 포워드 패스 했을 때 가장 오래 걸리는 무엇? 그 시간을 가장 오래 소요 시간이 산출이 될 거거든요. 그 산출된 가장 오래된
그 경로를 우리는 주 경로로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요. T2와 T1을 매번 각 공정마다 계산을 하는 것은 시간 소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언급을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자마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해서 아주 심플하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1공정에서 2공정으로 갈 때 화살표 위에 숫자 2라는 건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공정에서 2공정 갈 때 2시간이 들었으니까 0 더하기 2는 그렇죠.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2공정 위에 박스 2라고 숫자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T2에다가 2라는 숫자를 넣어놓은 거고요. 자, 2공정에서 6공정으로 갈 때 몇 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4시간이라는 숫자 4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2에서 그렇죠. 4를 더해주니까 총 몇 시간? 6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T2 자리에 보시면 10일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도 제가 교차 지점이 나타날 거예요. 결합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우리 전진 패스일 때는 맥스가액을 선택해 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좋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결합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번 공정, 2번 공정 갔다가 6번 공정으로 넘어갈 때 총 6시간밖에 안 되니까 맥스가액은 아닌 거예요. 왜요? 조금 더 구해봐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1공정에서 3공정 넘어갈 때 3시간 소요된다. 그래서 위에다가 3이라고 넣어놨고요. 이렇게 3공정에서 4공정으로 넘어갈 때 1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3시간에서 1시간 더해주니까 4시간이 될 거라서 T2란에 4라는 숫자치를 넣어놓고 4공정에서 6공정으로 넘어갈 때 6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4에서 6시간 더해주니까 10이라는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보다는 여러분 크죠? 12. 그렇죠? 일단 이 친구가 주공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나 하나의 공정의 그 경로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1공정에서 3공정으로 넘어갈 때 3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3이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 자, 3공정에서 5공정 갈 때 몇 시간? 3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시간에서 3을 더해주니까 그렇죠? 6이라는 숫자치, T2란에 6이라는 숫자치 6시간 소요됩니다. 라고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6에서 5공정에서 6공정 넘어갈 때 5시간 소요 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6에서 5 더해주니까 그렇죠? 총 10일이라는 숫자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서 공정대로 흐름을 타서 들어갔어요. 1공정에서 2공정에서 6공정으로 넘어갈 때 총 6시간, 1공정에서 3공정에서 4공정에서 6공정으로 넘어갈 때 10시간. 자, 1공정에서 3공정에서 5공정에서 6공정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몇 시간? 총 11시간 소요됩니다. 제가 앞서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지만 뭐라 그랬냐면 주공정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바로 우리는 주공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경로다, 주공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수, 맥시멈, 그쵸? 11이라는 숫자치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주공정은요, 1, 3, 5, 6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주공정입니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6공정 위에 TL 자리에 우리가 10일이라는 숫자치를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10일이라는 숫자치에서 여러분 4시간을 빼주면, 그렇죠? 6에서 2공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6에서 2공정으로 넘어갈 때 4시간 소요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에서 4라는 숫자치를 빼주니까, 그죠? 7이라는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서 TL 자리에 7이라는 숫자치를 넣었습니다.
자, 2공정에서 1공정으로 넘어갈 때 2시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7에서 그쵸? 1로 갈 때 TL은 5라는 숫자 7을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5라는 숫자 7을 넣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결합 구간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백어 들 때는 분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에이 뭐 그 단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교차, 결합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6에서 2로 넘어올 때 2에서 1로 넘어왔죠. 자, 6에서 4 갔다가 4에서 3 갔다가 1로 넘어오는 이 교차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니멈의 숫자 7을 골라줘야 합니다. 자, 그럼 6공정에서 5공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공정 10일에서요. 5공정 5시간 소요니까요. 10일에서 5를 빼주면 숫자 6이 나오죠. 그래서 TL 자리에 6이라는 숫자 7을 넣었고요. 자, 5공정에서 3공정으로 넘어갈 때 3시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6과 여러분 6에서 3을 빼주니까요. 3이라는 숫자 7을 TL에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교차 지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3에 들어갔죠? 라고 한다면 자, 10일에서 여러분 6공정 10일에서 4공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일에서 여러분 4공정으로 넘어갈 때 6시간이니까 10일에서 6을 빼주면 5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위에 TL 자리에 5라고 넣어 주었고요. 자, 그러면 4공정에서 3공정으로 넘어갈 때 1시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럼 5에서 1시간을 빼주니까 4라는 숫자 7을 TL 자리에 넣고 싶었겠지만 자, 이때 우리는 미니멈의 숫자 7을 골라줘야 돼요. 따라서 4보다 3이 더 적은 숫자치이기 때문에 숫자 3이 TL 자리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공정에서 여러분 1공정 넘어올 때 3시간 소요가 됐으니까 3에서 3을 빼주니까 0이라는 숫자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핑크 색깔로 여러분 박스를 다시 한번 색을 칠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기도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11에서 11 빼면 0, 6에서 6 마이너스 해주면 0, 그죠? 3에서 3을 차감해주면 0, 그죠? 0에서 0을 빼주었더니 0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단계 여유가 죄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계 여유가 T에서 TL을 뺐을 때 모두 0인 숫자치만 지금 이어주었어요. 자, 이게 바로 주공정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적게 걸릴까요? 이렇게 단계 여유 0만 이어줄 거예요 라는 방법이 더 손쉬울까요? 아니요. 이렇게 모든 경로를 파악을 해서 총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 그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어주면 주 경로다, 주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전진할 때 결합 구간, 여기에서도 만나고 교차 구간이 발생했다라면 맥스가에 그저 백워드 뒤에서부터 여러분 또 결합 구간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미니멈의 숫자를 골라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렇죠. 복잡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순수하게 1에서 2공정 넘어갈 때 5주 걸리는구나. 자, 이 5주에서 여러분 어때요? 2번 공정에서 4번 넘어갈 때 13주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5주 더하기 13주 해주니까 18주가 될 것이고요. 4번 공정에서 6번 공정으로 넘어갈 때 11주. 그죠? 11주가 걸린대요. 그럼 또 합산해 줘야 되겠죠. 29주가 걸리겠구나. 라는 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방향표에 따라서 경로 하나하나를 계산해 보면 되겠군요.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1공정에서 2공정 갔다가 5공정 갔다가 6공정 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였다라고 한다라면 자, 5주에서 여러분 10주 더해주니까 15주가 될 것이고요. 그쵸? 이렇게 15주가 걸릴 것이고 5주에서 6주, 5번 공정에서 6번 공정으로 넘어갈 때 8주가 걸리니까요. 15주 더하기 8주 해주면 23주 걸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1번 공정 갔다가 2번 공정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6번 가는 그 공정을 따라서 가보면 자, 5주에서 여러분 13주 더해 줄 거고요. 거기에서 4번에서 5번 넘어갈 때 9주니까요. 더해주고 5주에서 6주를 5번에서 6번 공정으로 넘어갈 때 8주가 걸리니까요. 합산을 해주면 총 몇 주냐? 우리는 35주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놨어요. 공정마다 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합산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전진 패스는 더해주는 거였지?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면 사실은 연습을 해보면요. 이런 문제는 약간 보너스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해결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또 가져와 봤어요. 앞서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확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가공 내지는 제품 조립에 자재가 적기에 조달되고 이들의 생산이 지정된 시기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밑줄 기계나 작업을 시간적으로 배정해서 생산 일정을 계획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정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랄 거고요. 자, 요거 어때요?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어때요?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볼게요. 자녀 작업 시간당 여유 시간이 어떤 거? 여유 시간 없는 게 긴급한 거니까 우선순위에 먼저 두셔야 되겠죠? 1번 이야기 동그라미 맞아요. 그쵸 여러분? 2번 동그라미 볼까요?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때야 된다? 짧아야 하겠다. 짧은 거 먼저 빠르게 처리해 둔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납기 우선순위. 여러분 납기 일자가 가장 여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맞아요? 올바르지 않다. 그렇죠? 납기가 급박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긴급률 어때요? 아주 올바른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률 1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바로 뚝 떨어지는 우리가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정답은 따라서 1번입니다. 요거 너무 어때요? 굉장히 쉽게 답이 도출이 된다. 자신감이 갑자기 샘솟죠. 그쵸? 네, 우리가 문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잊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급률에 여러분 우리 계산하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줬죠? 납기일에서 현재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자녀 작업 일수.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럼 납기일 어때요? A, B, C 각각 나와 있는데요. 현재일이 안 나왔나요? 아니요. 상단을 보시면요. 현재일은 지금 75일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A는 80일이니까 80 빼기 75일을 빼주면 며칠? 5일이 남을 것이고요. 이 5일을 나누기 5 해주시면요. 그렇죠. 1이라는 숫자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네. 85 마이너스 75 해주면 10이 될 거고요. 10 나누기 8은 하면요. 1.25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0 마이너스 75
나누기 20 해주면 숫자치 이렇게 0.75라고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A는 1, B는 1.25, C는 0.75. 긴급률이 작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순서 한번 나열해 볼까요? 네, 0.75인 C부터, 그렇죠. C, A, B 이렇게 작업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퍼트와 CPM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부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비용을 적게 사용하면서 최단 시간 내에 완성을 위한 프로젝트 일정 방법입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태스크. 여러분, 작업 태스크들의 논리적으로 여러분 배열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도식화할 수 있었다. 맞는 이야기. 네트워크를 작성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상세한 여러분 계획을 수립하기가 보다 더 쉽습니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소규모 공사 관리에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토목과 건설공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토목과 건설공사가 적죠? 소규모가 올바르지 않죠. 대규모라고 표현을 해줘야 뒤에 있는 말 표현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군요. 몇 번? 4번. 이렇게 체킹해 주셔야 되겠죠. 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보다 세무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 밑줄, 작업의 소요 시간, 기타 제반 사항들을 네트워크, 벌써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트워크로 표시함으로써 주공정, 여유공정을 산출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퍼트 CPM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존슨의 알고리즘 또 나왔어요.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진짜 1초 만에 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 선생님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볼게요. 기계 1번과 2번이 있을 거고요. 가장 빠른 숫자치를 먼저 찾아주세요. 네, 기계 M2에 여러분 어때요? W4라고 들어가 있는데 1이라는 숫자를 찾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 두 번째, 그쵸? 그러니까 끝에서 W4 이렇게. W하고 4라고 먼저 적어주셔야겠죠. 여러분 사지선다형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끝에 나와 있는 거. 그쵸? 정답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계장치 2번에 1이라는 숫자치 지워주면서 W4라고 적어주셔야겠죠. 끝자락에. 그 다음에요. 2라는 숫자치가 가장 빠르네요.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 기계장치 1번에 2가 있었으니까 W1이라는 숫자치는 앞에다가 기록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구나. 4번 정답을 같이 보고 계신다라면 얘는 정답이 4번밖에 될 수 없겠어 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캐치할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그 중에 남은 숫자치 중에 그렇죠 W3 가볼까요? 이렇게 지워주면서 끝자락에다 써줘야 되겠죠? W3이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요. 5하고 8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누구? 이렇게 W2, W5라는 것을 적어주면 마무리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퍼트타임의 3전 경적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낙관치, 여러분 정상치, 여러분 비관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다 주어졌으니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계산식이 기억나실까요? 6분의 낙사정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낙관치 더하기 4 곱하기 정상치 더하기 뭐를 해줬죠? 비관치 해줬어요. 그래서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그쵸? 이렇게 5 더하기 4 곱하기 7 해주니까 어때요? 28이 나오죠? 거기다 더하기 12라는 숫자치까지 더해주면 45가 나올 거고 나누기 6을 해주시면 7.51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답을 산출해 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또 나왔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 적어왔어요. 네, 1번부터 2번, 2번에서 5번 공정, 5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 갔을 때 총 23주. 자, 1번에서 2번, 2번에서 4번, 4번에서 7번 갔을 때, 7번 공정에서 8번 공정 갔을 때 총 31주. 자, 그 다음에요. 1번에서 4번 공정 갔다가 4번에서 7번 공정, 7번 공정에서 8번 공정 갔을 때 총, 그렇죠, 27주, 그죠? 네, 소요 시간입니다. 자, 1번에서 여러분 4번 공정 갔다가 4번에서 6번 공정, 6번에서 8번 공정 갔을 때 총 19주. 그죠? 소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에서 3번, 3번에서 6번 공정, 6번에서 8번 공정 갔을 때 총 15주. 이렇게 소요 시간이 나타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그 경로가 바로 주 경로다, 주 공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1번에서 2번, 2번에서 4번, 4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 공정 가는 총 31주가 소요되는 그 기간이 바로 주 공정이다라고, 주 경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천천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도달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공정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공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품질, 수량, 가격 이런 제품들에 여러분 일정한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은 요 밑에 미국 기계기사협회의 우리가 아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아셈의 정의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가로 넣기도 참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원재료의 땡그라미 공란으로 놓고요. 네,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의 조립 및 조립의 순서를 정연하게 나타내고 이렇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뭐 하겠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결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결정된 공정을 토대로 해서 스케줄링 한다라고 얘기해요. 일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작업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할당해 줍니다. 할당해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납기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일정을 세워서 작업을 할당까지 해줘서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공정관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괄호치기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언급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관리나 공정분석이나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관리는 이처럼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공정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일정을 세울 것이고 작업을 할당해 주는 일련의 그 절차들을 공정관리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어디 하나 제가 QC, 즉 품질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공정관리의 여러분 목적으로 품질 관리가 막 사지선다형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경향이 그러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품질 개선이나 품질 관리는 노라고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해봤습니다. 사지선다형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품질 관리 절대 공정 관리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때요? 공정 관리의 목표는 이렇게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둘을요,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대외적인 목표와 대내적인 목표는 조금 사실 보자마자 나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외적인 목표는 그렇죠. 최종 소비자, 수요자, 그죠? 주문자,
그들의 니즈를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수요자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주문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납기 같은 거. 그쵸? 여러분 어때요? 우리 물건 같은 거 살 때 쓱 하고 오고 집 앞에 새벽에 팡 하고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쵸? 그런 납기를 잘 지켜주길 바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납기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죠? 여러 가지 뭐 등등의 것들이 있겠지만 공정관리와 관련된 것은 납기랑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문자 또는 수요자의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 대표적으로 납기라는 말을 들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납기를 일정 기간 중에 내가 꼭 필요한 생산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준수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200개 필요해, 300개 필요해 했을 때 이런 납기를 딱 맞춰서 준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사실은 대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누구의 입맛을 맞춰주는 거니까요. 주문자, 그쵸? 수요자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이다라는 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정관리를 통해서 대내적인 안쪽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있겠어요? 네, 작업자들의 대기 시간 같은 것들 줄이고 싶겠죠. 그렇죠? 마냥 대기하고 있어요. 혹은 쉬고 있어요. 유휴율이 증가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휴 시간을 조금 더 최소화할 것이고요.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최소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가동률을 기계장치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내적인 목표지 대외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제공품의 감소와 생산의 속도를 향상시켜준다. 그렇죠? 그리고 자재 투입부터 제품으로 나갈 때까지, 출하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생산성을 높여보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간까지 단축시켜준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내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앞서서 얘기했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라든지 인적 능력, 그렇죠. 인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가를 감소시켜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은 가동성도 높아질 거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작업자 한 명이 하나의 물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분 능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한 명이 10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10명의 작업자가 필요치가 않아졌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원가의 절감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죠.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뜻풀이를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냥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를 구분 지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눈에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죠. 누가요? 이렇게 공정관리의 기능 3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3가지는요. 매우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계획 기능, 그 다음에 통제 기능, 감사 기능 총 3가지 딱 사지선다형 내기 좋죠. 그래서 공정관리 기능이 아닌 것을 골라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언급이 되기도 많이 되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뜻풀이를 사지선다형에 같이 결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설명을 고르세요.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계획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 계획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표현보다 뒤에 있는 말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공정계획을 여러분 행해서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 계획을 공정별로 부하를 고려하고 각각의 밑줄 언제 착수할 것인지 밑줄 작업의 착수 시기와 완료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밑줄 완성 일자를 결정해서 납기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획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계획 기능을 토대로 하여 그렇죠. 계획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 더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결과론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비교한다 이런 말표현 써있지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요. 뭘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작업을 배정해주고 그 능력을 가능할까? 그죠? 능력치, 뭐 인적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기계장치의 능력을 파악해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고급스럽게 여력관리, 능력관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진도관리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통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지만 계획 기능과 비교해서 진짜로 측정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짰는데 작업 배정해 주었을 때 각각의 A 작업, B 작업, C 작업으로 나열을 해줬는데 진짜 그 능력도 되나? 같이 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A 공정의 A 작업을 처음 해본대요. 그러면 고급스럽게 우리가 미숙련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미숙련공만 15명을 배정해줬다.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까요? 그 계획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여력관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계장치 5대, 그런데 미숙련공으로는 좀 숙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숙련공등이랑 각각 좀 분배해줘야겠다. 그렇죠? 이런 여력관리를 통해서 진도관리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통제기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밑줄 꼭 쳐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기능이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앞서서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가 또 우리 계획과는 좀 다르게, 그쵸? 발생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이렇게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왜 차이가 나고 그것을 검토하고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차이만 찾아내고 끝이 아니라 분석합니다. 왜 분석할까요? 또 다음번에 생산이라는 걸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원인 분석해서 개선, 그죠?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감사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표현으로 짝짓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정관리 3가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이런 식의 말표현들이 더더욱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어야 하겠죠. 자, 공정계획, 절차계획이라는 라우팅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실 건데요. 이 절차계획에서는요, 작업의 방법과 작업의 순서가 정해진다. 이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작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순서는 A부터 갈 것인지 C부터 갔다가 A로 올 것인지, 이렇게 공정별의 순서 같은 것들도 정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의 방법과 작업의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하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게 궁금해졌어요.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앞서서도 언급했어요. 작업의 순서. 1번 갔다가 그죠? 2번 갔다가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5번 갔다가 4번 갔다가 1번으로 오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작업의 순서를 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 각각의 표준의 시간들을 정해놓는 거죠. 네. 자, A 공정이 여러분 작업할 때 한 3시간 걸린다. B 공정은 5시간 걸린다. 그쵸? C 공정은 8시간 걸린다. 그럼 공정이 작은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작업을 행해줘야겠다. A 공정, B 공정, C 공정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질 것인지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의 장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그 공장들이 각각 어때요? 좀 세분화되어 있죠.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저기 부산에서는 어떤
차종에 A 차종을 만들고 저쪽 아산 쪽에서는요 B, 고 B라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몇 개나 만들지 어떻게 순서대로 만들 것인지를 바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사실 작업 방법과 작업 순서가 정해진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어디에서 작업할지 그 장소까지 결정되는 것, 그것이 절차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공수 계획이라는 것은 시험에 거듭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빈도수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진짜 실강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를 조정한다 이 말이 나왔어요. 공수 계획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부하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하계획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현재의 인원과 그쵸? 현재의 인적 자원의 인원 수와 기계장치의 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을 우리는 능력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부하계획과 능력계획 이 두 가지를 조정하는 것, 이 양자 간에 조정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공수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네, 이 말표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보기에 나열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잖아요. 그때 보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진짜 무조건 이렇게 언급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작업량, 그죠? 저는 그것을 할당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하계획에 강조를 해놨고요. 이 부하계획은 바로 할당량 이렇게 여러분 옆에다가 코멘트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능력계획은요. 네, 인적 자원의 능력과 기계장치의 능력을 파악해 보겠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계획이다라고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인 그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부하계획 하면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할당된 작업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부하계획이라는 것은 작업, 최대 작업량과 평균의 작업량의 비율인 부하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업량의 할당 계획이다. 이 말표현 그대로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좀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하율은 평균 작업량 나누기 최대 작업량이다 라는 것에 밑줄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랄게요. 자, 능력계획은 뭐라고요? 여러분 어디다 밑줄? 현재 인원이나 기계장치의 능력을 고려해서 계획한다 라는 것에 포인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하계획과 능력계획 양자간을 조정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수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앞서서 절차 계획이나 공수 계획에 기초를 두었고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때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고 부품을 조달하고 그쵸?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그 일정을 모든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언제 각 작업이 수행돼야 하는지 그 시기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일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에서도요.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여러분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만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정 계획이 무엇인지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계획이라는 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절차 계획이나 공수 계획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 두 번째 카테고리 한번 봐주시면요. 기초를 두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하고 부품을 그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제품이 완성이 될 때까지 수행된 모든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언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일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간이 바로 보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심플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앞서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정 계획을 왜 짤까요? 뭐든지 부품도 풍성하게 우리 창고에 다 들어가 있고 시간도 아주 넉넉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정 계획 짤 이유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의 형태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리 작은 시스템도 일정 계획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더 복잡한 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정 계획 더 촘촘하게 세워야겠죠. 이런 것들 중요성이 높아진다라는 말편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정 계획은 주어진 여기 또 핵심 어구들이 들어가 있죠. 주어진 그 자원과 능력으로 일정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생산 계획 및 납기일을 맞출 수 있고, 그렇죠? 생산량,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 두셔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정 계획이다. 그것의 목표다, 의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대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장기적이다 이런 말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다, 주일정 계획이다, 러프하다라고 해서 대강일적 계획이다 이런 말표현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에 따른 작업의 개시일과 언제 끝을 내야 하는지 그 기일, 고급스럽게 완성 기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시작과 언제 끝내야 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대일정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년 반에 걸쳐서 2만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런 말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만 개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강의 일정 계획을 짤 때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하반기부터 시작하자.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3월 31일 날에 마감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러프하게 일정 계획을 짜는 것을 대일정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중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계획의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때는요, 작업 공정별 계획이다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부품별 또는 공정별로 계획을 짜기 때문입니다. 부품별 제품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공정별, A 공정 갔다가 B 공정 갔다가 C 공정 돌아야 완료가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별로 계획을 짠다든지 부품별로 공정 계획을 짜는 것이죠.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중일정 계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소일정 계획이 더 언제 언급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소일정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일정 계획은 앞서서 우리가 정해진 중일정 계획을 토대로 하여 보다 더 세밀하게 짜주는 것이 소일정 계획이겠죠. 네,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작업을 맡길 것인가, 이 기계장치를 다루게 할 것인가. A 작업자는 A-2라는 기계장치를 통해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라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결정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 시작할까요? 부터 끝까지.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소일정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A 작업자가 A-2라는 기계장치를 가져다가 뭐 해라? 작업을 해줘라.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00개 뭐 이렇게 작업을 할당해 주는 것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뭘 볼 수 있어요? 진도 관리할 수 있죠. 어머, 5월 15일이 됐는데 아직 100개도 못 만들었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약간 촉진의 방법을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도 관리와 분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일정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의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 번 공부를 해주는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쵸? 기억에 많이 남는 방법이에요. 이 지문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상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쵸? 아, 내가 이렇게 대일정 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의 큰 계획을 짜보고, 그리고 중일정 계획은 좀 요소죠. 생산은 총 몇 강의로 구성을 해야겠구나. 인사는 총 몇 강의로 구성을 해야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요. 저희 회계는 몇 강의로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중일정 계획을 짰다라면,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각각 시작해야 되는 시점 또한 여러분 짜줄 수 있겠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이라는 과목은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 날 마무리될 수 있도록 A라는 사람이, 그죠? A라는 기계장치를 통해서, 그죠? A라는 노트북을 통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5월 한 20일쯤 갔더니 80% 진행이 되었구나. 아,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일정에 맞출 수가 있겠구나. 아,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끄덕끄덕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예제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만 써있는 말표현보다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과 바로바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내가 조금 더 합리적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준이 생겼을 거예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공정 분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